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소리책방입니다. 가을이란 계절을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오랜만에 최기성 작가의 책을 준비했습니다. 내일은 판매왕, 함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내일은 판매왕, 최기성. 싹 다 엎어야 한다니까. 새로 부임한 지점장은 주간 회의에서 요즘 자주 그 이야기를 했다. 회사도 자동차도 다 미래형으로 가는데 말이야. 정작 차를 파는 사람들은 정체되어 있다며 질책하듯이 말하고는 했다. 지점장이 이 정도까지 말하고 나면 다음은 자기 차례라는 것을 광호는 잘 알고 있었다. 실적이 특히 낮은 자신이 항상 지점장의 타깃이 되어버리곤 하는 걸 어쩔 수 없이 수용하고는 있었지만 그렇다고 자존심이 상하지 않는 것도 아니었다. 광호는 그럴 때마다 두 손으로 바지 솔기를 움켜쥐고는 얼른 그 시간이 지나가 버리기만을 바라곤 했다. 이봐, 광호씨. 어김없이 불린 이름을 듣고 광호는 고개를 쭉 내밀었다. 아니, 사람이 대체 왜 그래? 지점장은 광호를 향해 쥐고 있던 서류들을 신경질적으로 흔들었다. 고객한테 어떻게든 차를 팔아야 할 사람이 차를 타본 적도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 이 답답한 사람아. 그러면 뭐 고객이 알아서 사? 지점장이 혀를 끌끌 찼다. 얼마 전 새로 출시한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을 보러 온 남자 고객 얘기를 하는 것이었다.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이 곧 디젤이라는 공식은 이제 없지 않으냐고 물어보던 30대 정도의 남자 고객이었다. 광호는 남자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몸집이 커서 연비가 잘 나올지 모르겠다던 남자가 차라리 같은 차종 하이브리드 차량을 타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라고 물었을 때 광호가 아직 타본 적이 없다고 말한 건 별 생각 없이 튀어나온 말이었다. 실제로 신차가 지점 매장에 전시된 것도 불과 며칠 전이었고 신차 시승을 비롯한 교육 일정이 아직 광호의 차례까지는 오지 않은 탓이었다. 고객은 그 일을 회사 게시판에 남겼다. 차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차를 파느냐고. 그걸 꼭 그렇게 말해야만 하냐고. 지점장은 원망스러운 눈초리로 광호를 향해 힘주어 말하고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손에 있던 서류를 얼굴 가까이로 가져갔다. 우리 지점에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하나씩 있는데 말이야. 지점장이 글씨가 잘 보이지 않는지 다른 손으로 책상 위에 놓인 돋보기 안경을 집어들어 얼굴에 아무렇게나 쓰고는 잔뜩 눈가를 찌푸린 채 말했다. 광호는 지점장의 눈가를 보며 주름이 늘었다기보다는 탄성이 사라져 늘어진 얼굴 같다고 생각했다.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라면 의례 그렇듯 나쁜 소식은 자신에 관한 것일 수 있겠다고 광호는 생각했다. 먼저 좋은 소식. 우리 지점 판매 순위에서 나란히 1, 2등을 하고 있는 이준호 부장과 정상호 차장이 이번에 본사에서 뽑는 세일즈 우수자가 됐어요. 부부 동반으로 3박 4일 제주도 인센티브 투어를 보내준다는군. 자, 박수. 지점장이 가장 열렬히 박수를 치는 동안 이 부장과 정 차장은 당연한 일이라는 듯 별반 좋은 내색을 하지 않았다. 광호는 그런 둘의 모습을 보면서 속이 타는 듯 마른 입술을 혀로 죽였다. 이거 보라고, 이거 봐. 차 잘 팔면 본사에서 어떻게든 못해줘서 안달이잖아. 게다가 혼자만 보내주나? 부부 동반이잖아, 부부 동반. 지점장은 마치 자신이 두 사람을 제주도에 보내주는 것처럼 어깨를 으쓱거렸다. 자, 다음은. 지점장이 서류를 뒤척였다. 뒤로 젖힌 서류 종이가 제대로 뒤로 넘어가지 않자 지점장은 화난 사람처럼 종이의 모서리 끝을 잡고는 찢어질 듯이 세게 넘겨버렸다. 나쁜 소식이지. 지점장이 인상을 구기며 말했다. 어쩌면 지점에는 좋은 소식일지도 모르고. 광호는 마음을 졸이기 시작했다. 실적이 없는 직원들은 제주도가 아니라 오지에라도 보내려 하는 걸까? 광호는 은근 겁이 났다.
지점에서 판매 실적이 가장 좋지 않은 직원의 판매 영업 실력을 향상하기 위해 본사에서 직접 직원을 파견해 교육을 진행한다는 소식. 1대1 코치처럼 붙어서 실력을 단기간에 극대화시키겠다는 취지라는데, 지점장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고 있다가 좋은 일이야. 이런 게 정말 시스템화 되면 좋지. 만년 차를 적게 팔아도 부끄러움을 모르니. 쯧쯧쯧 하며 혀를 찼다. 직원 몇의 얼굴이 상기됐다. 광어만큼이나 실적이 낮은 것은 아니지만 점점 하향세를 보이는 직원들이었다. 회사의 자동차 판매 실적이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다. 내수 시장에서 국내 자동차 회사들과 힘든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수입차 판매 비율이 가파르게 치솟으면서 시장 점유율을 뺏긴 채 점점 설 자리를 잃고 있었다. 직원들이 불안한 마음에 서로의 기색을 살폈다. 그러나 그 탐색은 얼마 지나지 않아 끝났다. 김강호 씨? 광호의 이름이 불렸기 때문이었다. 내심 불안해했던 직원들 몇이 경직된 표정을 펴며 일제히 광호에게 시선을 보냈다. 광호는 다른 직원들의 시선이 머리 위로 무겁게 쌓이고 있는 것 같아 이름이 불렸는데도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광호도 한때 회사의 자동차 판매왕에 오른 적이 있었다. 광호가 일하던 지점은 어렸을 때부터 살던 지방 소도시였는데 지역에서는 광호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자동차면 김광호로 통하던 시절이었다. 한 동네 주민에게 차 한 대를 팔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동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광호의 매장에서 차를 샀다. 아파트에 사는 주민 한 명에게 차를 팔면 차가 필요한 아파트 주민들이 모두 광호에게서 차를 샀다. 집촌 성향이 강하고 배타적인 지역 정서는 오히려 광호에게 울타리가 되어 주었다. 너나 할 것 없이 차에 관여사라면 광호에게 묻고 살 때도 광호를 찾았다. 그게 가능한 시절이었다. 한 해 300여 대의 자동차를 넘게 팔면서 회사 판매왕에 오르자 중앙일간지에도 지역신문에도 기사가 실렸다. 언론이나 사람들이나 모두 하나같이 판매왕의 비결과 세일즈 노하우를 물어봤다. 그저 어제 습관대로 일하는 거죠. 광호는 성실히 바로 그 노하우라며 묻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나서서 그게 판매왕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라고 말했다. 하던 대로 하면 돼요. 대신 성실한 습관을 만들어야죠. 라는 제목의 인터뷰 기사를 오려 지갑 속에 꽂고 다니며 광호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람들에게 보여주고는 했다. 광호에게는 호시절이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거주지가 신도시 개발부지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그랬다. 신도시가 생기고 고층 아파트며 복합시설이 들어설 때까지만 해도 광호는 새로운 고객들을 더 많이 끌어들일 수 있겠다는 생각에 기대 한껏 부풀어 있었다. 재개발 갈등이 꽤 오랫동안 이어지면서 거의 떠나버린 내지인들을 대신해 신도시는 이웃 광역시와 타지에서 이동한 사람들로 채워졌다. 도시는 기존보다 배는 커졌지만 사람들은 광호 회사의 자동차가 아닌 그 도시에 처음 생긴 수입차와 다른 국산차 브랜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다. 광호는 여전히 어제 습관대로 자동차를 팔고 사람들을 만나고 인터뷰 기사를 보여줬지만 새로운 도시의 사람들은 더 이상 광호에게서 차를 사려고 하지 않았다. 광호는 물이 모두 말라버린 강바닥에 남겨진 물고기처럼 영업 터전을 잃어버렸다. 아마존에서도 아프리카의 초원에서도 가뭄이 와서 물이 사라지면 동물들도 물을 찾아 떠나잖아. 광호가 서울로 근무지 전환 신청을 하면서 아내를 설득하기 위해 한 말은 그것이었다. 여기서 차를 팔지 못할 거면 차라리 대도시에 가서 제대로 해보고 싶다고 말해도 꿈쩍하지 않던 아내는 아이들 교육은 서울이 더 나을 수도 있다는 말에 결국 마음을 움직였다. 이사한 서울의 아파트는 베란다 창을 열면 8차선 도로에서 올라오는 각종 소음에 기함하게 되는 곳이었다. 자동차 클락슨 소리나
오토바이 엔진 소리,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밤낮으로 뒤섞여 들려와 귓가를 어지럽혔다. 에어컨도 없이 살았던 광원의 가족은 한여름 더위에 이사 오기 전처럼 창문을 열어놓고 잤지만 광원은 어쩐지 자는 내내 코 위로 차들의 매연과 소음이 쌓이는 기분이 들었고 자고 일어나면 여러 대의 무거운 차체가 몸을 밟고 지나간 것처럼 꼼짝하기 어려웠다. 빡빡하게 감아 돌려야만 작동을 하는 딸아이의 오르골 태엽처럼 광호는 쥐어짜듯 몸을 일으켜 집을 나서곤 했다. 매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간밤에 자신의 얼굴을 밟고 지나간 차량들 같았다. 도시에는 광호 자신이 갈급하게 찾던 물이 없다고 느낀 건 그 즈음이었다. 차와 한 몸이라고 생각했던 광호는 그와 가족들을 먹여 살리고 있던 자동차라는 존재가 얼마간 징그러워지는 게 겁이 나기 시작했다. 스스로 가장 적게 팔았던 달의 기록을 매월 경신해 나가다 어느덧 차 한 대를 못 파는 달이 생기기도 했다. 고급차를 팔수록 더 높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었지만 광호가 어쩌다 파는 차는 내수용으로만 판매되는 저가의 소형차였다. 그런데 경차에 부여하는 정부의 세제 혜택까지 사라지면서 그마저도 위태로워졌다. 다행히 기본급여를 받고 있어 아예 차를 팔지 못한다고 해도 당장 생계가 곤란해지는 것은 아니었지만 본사와 지점에서는 광호의 실적에 대해 노골적으로 개선을 요구했다. 기본급에만 안주에 차 한 대를 못 파는 대표적인 사람으로 어느새 낙인 찍혀버린 것이었다. 본사에서 파견오는 분 양력이 예사롭지 않군. 지점장은 안경 너머로 눈을 치켜뜨면서 광호를 쳐다보고는 다시 서류로 시선을 돌렸다. 미국 아이비리그를 졸업하고 현재 자동차 전장 회사에서 근무한 이후 본사 마케팅 부서로 입사, 자동차에 대한 전문성과 실력을 인정받아 다양한 부서에서 경험을 쌓아왔으며 이번에 새로 생긴 판매 촉진팀에서 서비스와 판매 전략을 담당하고 있다. 지점장은 거기까지 읽고 난 다음 얼굴에서 안경을 떼어냈다. 이번 기회에 잘 배워보라고, 광호 씨. 양손을 주머니에 찔러 넣은 채 자신을 바라보는 지점장의 가느다란 눈길이 뾰족하게 느껴진 광호는 시선을 피했다. 이마를 덮은 머리를 손으로 넘기자 머리칼 사이로 땀이 배어나와 손가락에서 손바닥으로 흘렀다. 동료 직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광호를 한 번씩 쳐다보기도 하고 웃음 짓기도 하는 모습들을 눈치로 살피면서 광호는 두 손을 어떻게 두어야 할지 몰라 괜히 가슴팍 언저리를 비벼댔다. 책상에 깔린 유리에 비친 얼굴과 손동작을 보고서야 광호는 그 동작을 멈췄다. 판매 촉진팀 강재원 부장입니다. 지점장 옆에서 자신을 소개한 강 부장이 광호에게로 와서 악수를 건넸다. 포마드 왁스로 깔끔하게 한쪽으로 빗어넘긴 머리에서 윤기가 났다. 검은 뿔테 안경과 원색의 빨간색 넥타이, 새하얀 와이셔츠가 어울려 비교적 강한 인상이 풍겨나왔다. 배가 제법 나왔지만 큰 키 때문인지 크게 도드라지는 것 같지는 않다고 광호는 생각했다. 김광호 차장님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한때 판매왕이셨다죠. 그래도 한때라는 강 부장의 말이 광호의 자존심을 건드렸지만 동시에 한 달에 경차 한두 대 정도밖에 팔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가 떠올랐다. 그러나 자존심이라는 것이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감정의 종류가 아니라 어딘가 멀리에 두고 온 물건처럼 느껴졌다. 그것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지만 그것을 떠올리는 기억은 낡고 초라했다. 광호는 강 부장의 말에 무슨 말을 하려다가 이내 체념해 버렸다. 제가 너무 옛일을 짚어서 마음이 좋지 않으신가요? 강 부장이 광호의 키보다 한 뼘 높이서 내려다보며 물었다. 끄덕인 것도 옆으로 흔든 것도 아닌 채 광호는 어정쩡하게 고개를 흔들었다. 제가 그 이유를 맞춰볼까요? 그건 김광호 차장님이 여전히 과거에 묻혀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와 유리된 김 차장님만의 세계 속에 말이죠.
강 부장이 검지손가락을 앞뒤로 까닥거리며 말했다. 이제 세상은 변했습니다. 자동차도 자동차를 사는 사람들도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변하지 않고 있는 것은 김광호 차장님 혼자만은 아닐까요? 강 부장이 예리한 시선으로 광호의 눈속을 들여다보았다. 순간 광호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대꾸할 말조차 바로 떠오르지 않는다는 게 광호를 무기력하게 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입니다. 김광호 차장님이 변할 수만 있다면요. 예전에 판매왕찰이요.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강 부장의 말에 가장 흡족해한 것은 다름 아닌 옆에 있던 지점장이었다. 지점장은 박수까지 쳐가면서 흐뭇한 표정을 지었다. 광호는 지점장이 이곳에 온 이후로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해맑게 웃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본사에서 지점으로 옮겨온 일을 경쟁에서 뒤처졌다고 생각하는 지점장이었다. 지점에 괄목할 만한 성장 없이는 본사로 돌아갈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늘 실적에 목말라 하고 있었다. 광호는 지점장에게 이런 종류의 교육이 필요한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항변하고 싶었지만 당장이라도 실력을 내보여서 실적을 높이겠다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그러나 현재 광호의 실적이 지점에서 가장 미약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으므로 광호는 자신의 입을 스스로 헝겊처럼 키우고 막아버리는 심정으로 이 모든 일들을 받아들여야겠다고 생각했다. 단 하루입니다. 하루. 하루에 불과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김광호 차장님을 변화시키기에 충분한 시간이죠. 변화된 차장님으로 꼭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저를 믿고 따르셔야 됩니다. 하루라는 시간의 경중을 놓고 보자면 꾹 참고 버티면 금세 지나가 버릴 시간인 것도 같았다. 그러나 광호가 지금까지 회사에서 살아낸 시간에 비춰볼 때 변화하는 데 필요한 하루라는 시간에 담긴 함의가 어떤 모멸처럼 느껴졌다. 자기 시간의 부정을 통해 거듭나기에 광호는 스스로 너무 늙어버린 것 같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다. 강 부장이 가져온 것은 판매나 서비스와 관련된 자료라던가 매뉴얼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지도였다. 강 부장이 책상에 펼쳐놓은 지도는 강남 권역만 확대한 것이었다. 강 부장은 손으로 지도 몇 군데를 차례로 짚었다. 강 부장이 손으로 짚는 곳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 지역에는 자동차 매장들이 자세히 표기가 되어 있었다. 강 부장은 여러 지역들을 차례로 짚어나가다가 한 군데에서 멈췄다. 여기 청담동 일대에 왜 명품 브랜드 매장들이 줄지어 있는지 아시나요? 그야 부자들이 많이 사는 동네니까 그렇겠죠. 강 부장의 물음에 광호는 시큰둥하게 대답했다. 강 부장은 광호를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다. 사람들의 욕망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욕망, 희소적인 것, 남들은 가질 수 없는 것, 우월하게 보이고 싶은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비싼 값을 기꺼이 지불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결국 값비싼 명품 비즈니스란 사람의 욕망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사업의 성패가 결정나는 겁니다. 사뭇 진지하게 말하는 강 부장의 말투에 광호는 입술을 삐죽거렸다. 강 부장의 말 하나하나가 어쩌면 그렇게 훈계조로 들리는지 광호는 벌써부터 진력이 났다. 우리 회사의 전략은 비싼 고급차를 많이 파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말하자면 가장 고급의 차 한 대를 파는 것이 경차 10대를 파는 것보다 더 큰 이익을 창출하니까요. 부장이 집중하라는 듯 광호의 어깨를 손으로 짚으며 이어 말했다. 고급차 한 대를 팔 때 인센티브 역시 경차 한 대를 팔 때와는 비교도 안 된다는 걸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고급차 한 대를 팔지 못한다는 게 얼마나 아까운 일인가요? 광호는 강 부장이 말을 하면 할수록 사람을 부하가 치밀게 하는 재주를 가지고 있는 게 분명하다고 생각했다. 광호는 숨이 가빠졌다. 목 뒤로 열이 오르고 머릿속으로 땀이 흐르는 것 같았다.
비싼 고급차를 팔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고급차를 어떻게 파는지 알아야죠. 적을 알아야 나를 아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알아들으셨습니까? 알아들으셨습니까? 갑작스레 쏘아붙이듯이 말하는 강 부장의 말투에 당황해 금세 주눅이 든 광호는 좀 전까지만 해도 자신이 분노하고 있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렸다. 순간 광호는 자신이 껍데기로만 남은 인간 같다고 생각했다. 자기 중심은 사라지고 타인의 감정과 이야기에 따라 반응하고 조절된다고 느껴졌다. 광호는 강 부장의 눈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한 채 고개만 끄덕였다. 전사가 돼야 하는 거예요, 전사. 전사가 되지 못하면 사회라는 전쟁터에 적이 아니라 같은 편에게 물어뜯겨 버려지고 말 겁니다. 제가 차장님을 전사로 만들어 드리죠. 강 부장이 주먹을 움켜쥐며 말했다. 광호는 강 부장의 말이 너무 비장하게 들려 깜짝 놀랐는데 그 말이 광호 자신에게 던진 것이라기보다는 강 부장 자신에게 하는 말처럼 들렸기 때문이었다. 한동안 그대로 허공에 시선을 멈춰있던 강 부장은 담배 한 대를 피우고 오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 밖으로 나갔다. 대충대충 해. 왜 그렇게 군기가 바짝 들어있어? 강 부장의 뒷모습을 힐끔거리며 광호 옆으로 다가온 정상우 차장이 안쓰러운 반, 한껏 우쭐한 반의 얼굴로 말했다. 인센티브 투어에 뽑힌 정 차장은 꽤 여유로운 표정이었다. 강 부장이 나간 쪽을 살펴보던 정 차장이 갑자기 몸을 광호 쪽으로 기울였다. 강 부장이라는 사람 있잖아. 지점장은 뭐 꽤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알고 있던데 내가 보기에는 그리 별 볼 일 없어 보이는데 말이야. 판매 촉진팀이라는 새로 생긴 부서 이름도 뭔가 애매하고 아무리 봐도 주류에서 밀려난 사람 같아. 본사 사람한테 좀 알아봐야겠어. 뭔가 좀 냄새가 난단 말이야. 회의실 구석에 놓인 1인용 소파에 푹 기대어 앉은 정 차장이 광호를 지그시 바라봤다. 뭐든 별 수 있겠어. 강 부장이나 광호 너나.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았다. 광호는 정 차장에서 고개를 돌려 강 부장이 나간 문 쪽을 바라봤다. 이건 무슨 지도야? 정 차장이 테이블 위에 펼쳐진 지도를 발견하고는 다가가 양손으로 반듯하게 폈다. 한참을 지도를 바라보던 정 차장은 이건 무슨 쓸데없는 짓이냐며 인상을 쓰며 중얼거렸다. 그런 정 차장을 광호는 무표정하게 지켜봤다. 설마 다른 자동차 매장들을 돌아다니면서 뭘 알아보겠다는 건 아니겠지? 맞습니다만 광호 대신 대답을 한 것은 이제 막 밖에서 돌아온 강 부장이었다. 테이블 앞에 선 강 부장과 눈이 마주친 정 차장은 주춤하며 엉덩이를 뒤로 뺐다. 강 부장이 사나운 눈매로 정 차장을 노려봤다. 이런 게 도움 되겠어요? 제대로 된 영업교육을 해야지. 이런 걸 뭐. 정 차장은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강 부장 눈치를 보며 스름스름 뒷걸음질 치더니 회의실을 빠져나갔다. 저 사람들 오만해진 거죠. 평생 자기가 잘 나갈 것처럼 말이죠. 강 부장은 정 차장의 뒷모습을 놓치지 않고 바라보며 말했다. 김광호 사장님도 한때 저런 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가장 잘 나간다고 여겨 오만에 가득 차 있던 때 말이에요. 판매왕 시절에 말이죠. 광호는 강 부장의 화살이 자신으로 향한 것이 정 차장을 대신한 화풀이처럼 느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정 차장의 말에 곧바로 대꾸하지 않은 강 부장은 속으로 모멸감 같은 걸 느꼈는지 귀까지 얼굴이 벌게져 있었는데 광호에게는 처음 만났을 때의 인상처럼 강 부장이 그리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처음으로 느끼는 순간이었다. 강 부장은 방문한 매장에서 최종적으로 견적까지 받아와야 한다고 했다. 다른 회사 자동차 매장 직원들이 고객을 어떻게 대응하는지 알아보는 것 이상으로 구체적인 실행의 목표와 결과물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렇게 해야 어느 매장에 들어가든 같은 기준으로 평가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광호는 그 평가가 방문한 매장 자체에 대한 평가인지 아니면 자신에 대한 평가인지 애매했다. 둘 다라고 해두죠. 광호의 물음에 잠시 생각에 잠겼던 강 부장이 조금 뜸을 들인 후에야 대답했다. 광호는 강 부장의 말에 반문하지는 않았지만 해둔다는 말이 거슬렸다. 처음부터 무엇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닌지 미심적인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심지어 그 평가 자체도 전적으로 자신의 질문으로부터 생겨난 게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였다. 질문 하나라도 조심해서 해야 하나 싶어 광호는 신경이 쓰였다. 매장과 매장 사이 이동할 때는 어떻게 하죠? 그야 강 부장의 안경 안쪽에서 두 눈의 시선이 빠르게 광호에게 닿았다가 허공으로 움직였다. 시승차로 하죠. 그쯤 되자 광호는 강 부장이 준비한 것은 지도 속에 그려진 자동차 매장들에 대한 정보 이외에는 아예 처음부터 없는 것이 아니었을까 하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어쩌면 이 코칭 교육조차도 처음 진행하는 일일지 모르겠다고 광호는 생각했다. 게다가 강 부장은 간단히 시승차를 타면 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광호에게 그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다. 현재 매장에는 시승차는 최근에 출시된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이 유일한데 그마저도 시승 예약과 행사 일정 때문에 사용이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그럼 택시를 타거나 까짓것 걸어 다닙시다. 매장 사정상 시승차 사용이 어려울 거라는 광호의 말에 강 부장은 큰 문제가 아니라는 듯 말했다. 처음부터 하지 말았어야 할 질문을 했다고 광호는 생각했다. 질문을 하면 더 나쁜 선택을 하게 된다. 그게 강 부장에게서 얻은 광호의 결론이었다. 결국 택시를 타고 첫 목적지인 청담동 근처로 이동하는 동안 강 부장과 광호는 말이 없었다. 택시 라디오에서는 남해에서 서해안 쪽으로 올라가며 세력이 소멸될 것으로 보이던 태풍이 갑자기 세를 확장해서 수도권으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다는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어쩐지 날씨가 심상치 않더라니 강 부장의 말에도 광호는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다. 섣불리 말을 하거나 질문을 하지 않겠다고 마음을 다잡은 마당에 마땅히 대답해야 하는 순간을 제외하고는 웬만하면 말상대를 하지 않으리라 그렇게 다짐했기 때문이었다. 강 부장과 광호는 청담동에 있는 한 유명 수입 자동차 브랜드 매장 근처에서 함께 내렸다. 택시를 탈 때보다 바람이 세차게 불어 광호는 눈을 감다 못해 팔을 들어 얼굴을 가렸다. 진회색 구름장이 짙게 들이운 거리를 사람들이 비칠거리며 걷고 있었다. 직원에게 견적까지 받아내는 것 잊으시면 안 됩니다.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광호에게 다짐을 받아내려는 듯 강 부장이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다. 세찬 바람에 강 부장의 빨간 넥타이는 어깨너머로 넘어가 있고 포마드로 넘겨 얌전히 누워있던 머리카락이 반쯤 일어나 사납게 흔들리고 있었다. 비가 올 모양이에요. 서두르죠. 강 부장이 성큼성큼 앞으로 걸어나가는 걸 보고 광호는 점점 서러운 마음이 북받쳤다. 뭐 그리 급하게 구는지 모르겠다며 투덜거리며 따라 걷던 광호는 순간 강 부장의 바지 밑단이 거의 땅에 닿을락 말락 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꽤 다른 구두 뒤축이 강 부장이 걸을 때마다 바지 밑단 속으로 숨었다 다시 보이다를 반복했다. 왼쪽과 오른쪽 모두 비슷하게 다른 오래된 구두였다. 광호가 강 부장의 구두 뒤축에 시선을 두고 따라 걷는 동안 금방이라도 비가 올 것처럼 사위가 어둑어둑해졌다. 강 부장이 잠시 걸음을 멈추고는 얼굴을 찡그리며 하늘을 바라보았다. 다시 성큼성큼 앞으로 걷기 시작했는데 강 부장이 서 있던 바로 그 자리에 구두 뒤축 하나가 그대로 놓여 있었다. 강 부장을 따라 멈췄던 광호는 강 부장이 지나간 자리에 놓인 구두 뒤축을 넋을 놓고 쳐다보았다. 이미 걷기 시작한 강 부장은
구두 뒤축이 빠졌는지도 모르는지 벌써 앞질러 간 상태였다. 광호는 한참이나 앞서가고 있는 강 부장의 뒷모습을 가만히 응시하다가 구두 뒤축을 얼른 주워들어서는 주머니 속에 넣었다. 광호는 거의 뛰다시피 빠른 걸음으로 강 부장을 쫓아갔다. 저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김광호 차장님 다녀오세요. 견적까지 받아내는 것 꼭 잊지 마시고요. 강 부장이 광호에게 주먹 쥔 손으로 건투를 빈다는 신용을 했다. 저만 들어가나요? 당연한 말을요. 광호는 주머니 속에 있는 강 부장의 구두 뒤축을 손으로 만지작거렸다. 처음에는 매장에 들어가기 전에 강 부장에게 건네주고 갈 생각이었지만 혼자 매장에 들어가야 한다는 말에 주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져 버렸다. 사실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자동차 매장인데도 광호는 면접을 보러 들어가는 사람처럼 긴장을 했다. 근 10여 년간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매장 외에 다른 자동차 회사 매장에는 가본 적이 거의 없었다는 사실도 광호를 더 긴장케 했다. 광호는 크게 심호흡을 하고 강 부장이 가리킨 매장 쪽을 향해 걸었다. 이어 문을 열자마자 하이힐을 신고 광호보다 목 하나는 더 큰 여성 직원이 다가와 매장 초입 프런트로 안내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프런트에 있던 또 다른 여성이 친절하게 광호를 향해 미소를 건네며 물었다. 프런트 주위에 몰려있던 여러 명의 직원들 시선이 광호에게 쏠렸다. 브로셔를 좀 주세요. 브로셔요? 매장에 들어오자마자 브로셔를 달라는 사람은 처음이라는 듯한 여자 직원의 반응에 광호는 그 말을 꺼낸 것을 곧 후회했다. 견적을 받아가기 위해서는 차를 좀 보러 왔다거나 상담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꺼냈어야 했다. 광호가 매장에서 수도 없이 마주친 고객들 중에도 브로셔를 먼저 달라는 고객은 거의 없었다. 고급 수입차 매장과 세련된 직원들에 압도된 광호는 어떻게든 상황을 모면하고 싶은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 시간이 많이 없어서 그렇습니다만 정말 바쁜 사람처럼 군다기보다 뭔가를 애원하는 표정으로 말하고 있다는 걸 느낀 광호는 영 어색한 마음에 얼른 매장 밖으로 나가고픈 마음뿐이었다. 네네, 그러세요. 여자 직원은 아까와 달리 생기를 잃은 표정으로 자동차 회사 로고가 새겨진 봉투에 브로셔를 챙겨 넣기 시작했다. 그 사이 프런트 주위에 있던 키가 크고 말끔한 양복을 차려입은 한 딜러가 광호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말했다. 혹시 명함이 있으시면 한 장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신차가 나오거나 프로모션 행사가 있을 때면 연락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마터면 광호는 양복 상의 주머니 안쪽에 손을 넣어 회사 이름이 적힌 명함을 꺼낼 뻔하다가 아차 싶어 그대로 행동을 멈췄다. 어떡하죠? 제가 명함을 가져오지 않았네요. 그럼 연락처라도 가르쳐 주시면 저희가 좋은 기회가 있을 때 연락드리겠습니다. 딜러의 집요한 요청에 광호는 별다르게 변명을 할 수가 없어 연락처를 적어놓고서야 겨우 밖으로 향할 수 있었다. 매장에서 나오는 길에 광호는 자신의 번호가 아닌 가짜 번호를 적어놓고 왔어야 했던 것은 아닌가 후회를 했다. 예상보다 일찍 매장을 나온 광호를 발견하고는 근처 카페 흡연 공간에 있던 강 부장이 들고 있던 담배를 급히 끄고 광호를 향해 달려 나왔다. 왜 이렇게 일찍 나오셨어요? 광호는 강 부장을 향해 별 대꾸를 하지 못하고 쓱 뒤를 돌아봤다. 혹시 직원 중에 누군가 자신의 어설픈 행동이 의심스러워 나와서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덜컥 겁이 났기 때문이었다. 이거 못하겠습니다. 못하겠다니요? 광호는 강 부장을 향해 단정적으로 말했다. 빗줄기 하나가 강 부장의 얼굴 위로 툭 떨어지는가 싶더니 안경알 위로 빗물이 한 가닥 흘러내렸다. 빗물을 기준으로 강 부장의 눈동자가 흔들리듯 좌우로 오고 갔다. 거짓말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광호는 고개를 외로 돌리며 속에 감춰둔 말을 꺼냈다. 그러면 안 됩니까? 강 부장은 안경의 빗물이 또 한 방울 튀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반문했다. 광호는 뭐요? 하는 표정으로 강 부장을 올려다봤다. 한 달에 차를 한 대나 팔까 말까 한 김광호 차장님이 이 기본적인 신차 정보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대답조차 못하는 김광호 차장님이 대단한 자동차 전문가처럼 고객에게 차를 파는 건 단어 하나를 힘주어 끊어 말하고 나서 강 부장의 입술을 달싹 거렸다. 그건 거짓말 아닙니까? 잿빛의 하늘을 다 가릴 정도로 강 부장의 사나운 얼굴이 광호의 시선을 덮었다. 강 부장의 무게에 짓눌린 광호의 동공이 점점 커졌다. 소리가 나지 않을 뿐 광호는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히 강 부장의 기세와 직급에 눌려서가 아니라 거짓말처럼 바닥으로 내려와 있는 자기 삶 근저에 고단함이 지르는 비명이었다. 오히려 그런 현실을 아무렇지 않아 하며 주위 사람들과 가족을 대해왔던 그 노곤함이 지르는 비명이었다. 강 부장의 얼굴과 시선만이 그 비명을 목격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좋습니다. 이번에는 같이 들어가죠. 광호를 몰아붙인 후 숨을 거칠게 몰아쉬던 강 부장이 뜻밖의 말을 꺼내며 광호에게서 얼굴을 걷어내자 빗물이 광호 얼굴로 몇 방울 떨어졌다. 광호는 빗물을 손으로는 쓸어냈다. 강 부장은 광호의 대답을 채 듣지도 않고 자리에서 뒤돌아 걸어 나갔다. 키가 큰 강 부장은 광호보다도 보폭이 2배쯤은 컸다. 광호는 어쩔 수 없이 다시 강 부장을 반 뛰다시피 따라 걸었다. 광호는 약간 비척이며 걷는 강 부장의 뒷모습을 보며 주머니 속에 그의 구두 뒤축이 담겨 있다는 걸 상기했다. 강 부장의 다른 한쪽 구두 뒤축도 상당히 닳아 어느 한쪽이 없다 해도 큰 차이는 없어 보였지만 여하간 몸의 균형이 맞지 않는 것은 분명했다. 광호는 주머니에 넣어둔 구두 뒤축을 손으로 만지작거렸다. 이번에는 말이죠. 역할을 정하는 겁니다. 불현듯 생각났다는 듯 뒤돌아선 강 부장이 다급하게 말했다. 네? 회사에서 법인 차량을 알아보러 왔다고 합시다. 내가 회사 상무 역할을 할 테니 김 차장은 재무팀 부장이 되세요. 회사 차원에서 가격과 조건을 알아보러 왔다고 하면 김 차장도 조금 쉬울 거 아닙니까? 부담도 덜 될 테고. 그리고 강 부장은 잠시 말을 멈추고는 골똘히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다. 자동차 회사라는 것만 말하지 않는 것을 빼고는 회사에서 차를 알아보러 온 건 사실 아닙니까? 강 부장이 광호를 향해 설득조로 얘기했다. 눈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빗물이 가득 묻어있는 강 부장의 안경 안쪽에서 동의를 구하는 눈빛이 번뜩였다. 광호는 그 눈빛을 외면하지 못하고 가까스로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고 했다. 흩뿌려지기 시작한 비가 머리와 어깨를 고요히 적시고 있었지만 광호는 제대로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구두 뒤축을 강 부장에게 언제 건네주어야 할지 내내 기회를 기다리는 중이었다. 내리던 비가 제법 굵은 빗방울이 되어 쏟아지는 바람에 광호는 손으로 빗물을 닦아가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그 사이 강 부장이 또 앞서 걷기 시작했다. 광호는 구두 뒤축 얘기를 할 수가 없었다. 강 부장과 광호가 걸어서 도착한 매장은 유럽의 프리미엄 자동차 브랜드였다. 둘은 매장 앞에 나란히 서서 매장 전경을 훑었다. 강 부장의 손짓을 보자마자 광호가 문을 향해 걸어갔다. 말쑥한 외모의 남자 직원이 광호의 손이 매장 문에 닿기도 전에 문을 당기고는 들어오라는 눈짓을 했다. 혹시 차를 가져오시는지요? 문을 열어준 젊은 직원보다 상사로 보이는 중년의 남자 직원이 양복 단추를 잠그면서 매장 안쪽에서 걸어 나왔다. 광호는 직원의 시선을 따라 유리벽 바깥쪽에 주차되어 있는 차들을 바라봤다. 방문객들의 것으로 보이는 차들은 거의 중형급 이상의 수입차와 대형 국산차들이었다. 따라 들어온 강 부장이 광호의 옆에 섰다.
강 부장의 오른쪽 바지 밑단이 유독 심하게 젖어 있었다. 네, 그저 점심 먹고 산책하는 길에 들렀습니다. 강 부장은 태연하게 웃으며 얘기했지만 안경 아래 수퍼처럼 알알이 맺힌 빗물들은 그대로였다. 떨어져 나가도 의식하지 못하는 구두 뒤축처럼 그런 일에 일일이 개의치 않는 성격인지도 모르겠다고 광호는 강 부장을 보며 생각했다. 몇 번 강 부장의 안경을 향해 손짓을 했지만 강 부장이 알아듣지 못하고 광호의 손을 잡고 아래로 끌어내리는 바람에 더 이상 신호를 주는 걸 포기했다. 차는 어느 분이 알아보시는 거죠? 강 부장과 광호는 서로의 역할을 되새김질하면서 눈을 마주쳤다. 법인 차량을 좀 알아보고 싶은데요. 저희 상무님이 타실 차량이라 웬만하면 최고급 차량으로. 광호는 강 부장을 향해 공손한 손짓으로 가리키면서도 엷게 떨리는 음성을 상대방이 알아챌까봐 두려웠다. 상무님이 타실 차량이라면 중년의 남자 직원이 강 부장을 위아래로 훑어보다가 손을 들어 매장 안쪽 방향을 가리켰다. 이 차를 한번 타보시죠. 작년에 나온 신차인데 유명한 명품 브랜드와 협업해서 시트와 보드까지 내장재를 모두 소가죽으로 꾸민 차량입니다. 직원은 강 부장과 광호를 매장 한가운데 검은색 대형 세단이 있는 쪽으로 데려갔다. 다른 차에 비해 전장이 길고 폭이 넓어 위험이 있어 보였다. 한번 타보시죠. 한번. 광호는 그게 꼭 정말 한 번만 타보라는 말처럼 들렸다. 상무님, 구두 뒤축이 떨어지신 것 같은데 사라지셨나 봐요? 강 부장이 조심스럽게 운전석에 앉으려 할 때였다. 중년의 직원이 입가에 웃음을 띠고 강 부장의 구두를 보며 말했다. 잘못된 존칭입니다. 네? 구두 뒤축이 사라지신 건 아니죠? 하고 대꾸하는 강 부장을 보며 직원이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저희 상무님이 검소하시죠. 광호는 자신에게 하던 것처럼 직원을 가르치려고 들까봐 강 부장을 막아섰다. 그저 던진 말에 정색하며 반응하는 강 부장 때문에 직원 역시 마음이 상했는지 표정이 좋지 않았다. 광호가 견적 상담을 받아보고 싶다며 얼른 나서 무마하긴 했지만 서걱서걱한 공기가 사라지지는 않았다. 어이, 광호 차장. 거 적당히 하라고. 강 부장인가 머시기도 그저 대충 때우기 위해서 온 거라고. 그러니까 너무 노란하지 말고 적당히 해. 제주로 떠나는 공항이라면서 정 차장으로부터 온 메시지였다. 본사에 물어보니 마케팅 부서부터 시작해 여러 부서를 전전한 이유가 있더군. 기본적으로 화합이 안 되는 사람이라는데 독불장군 스타일이라 자기 편이 없대. 사내 평가도 성과도 좋지 않아서 지방 공장에 반량이 났었다가 이번에 본사 신설 부서가 생기면서 이런 걸 하나 본데 말하자면 그 사람 언제 잘릴지도 모르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무 위축되지 말고 휘둘리지도 마. 그 양반 자기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라도 되는 것처럼 굴더니만 아무것도 아니었어. 정 차장이 이어 보내온 것은 공항 게이트 앞에서 부부가 해맑게 웃으며 찍은 셀카 사진이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 정 차장의 음성이 되어 반복적으로 들려왔다. 아니요, 그 옵션은 빼달라니까요.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세요? 벼랑간 강 부장의 언성이 높아졌다. 견적가에 옵션을 넣느냐 빼느냐 하는 문제로 강 부장과 직원이 옥신각신하는 중이었다. 아니, 고집이라니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중년 직원이 강 부장에게 바투 다가서며 말했다. 그 얘기를 하지 마시라니까요. 왜 자꾸 그 얘기를 하고 그러세요? 사람 환장하게. 강 부장은 진짜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처럼 직원을 몰아세우고 있었다. 광호는 강 부장이 비교적 점잖고 합리적인 사람으로 보이지만 자신의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배척하는 말을 들으면
반드시 반응하는 사람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다. 강 부장은 마치 연극 무대에서 분노에 가득 찬 역할을 맡은 사람처럼 생생하고 과장되게 직원에게 소리를 질러댔다. 그러자 중년의 직원도 지지 않고 거세게 반응하기 시작했다. 빨간 넥타이를 풀어헤치는 강 부장의 등에 매달리듯이 팔과 등을 끌어안으며 광호가 말렸다. 그만하시라니까요. 그만하시라니까요. 광호는 그 말만을 몇 번이나 되풀이하면서 자기보다 덩치가 큰 강 부장에 자신의 몸을 밀착해 온몸으로 끌어내려고 했다. 차는 무슨... 강 부장을 노려보던 직원이 읊조렸다. 구두부터 먼저 사시던가. 한껏 열을 받은 듯한 직원은 도저히 못 참겠는지 버럭 소리를 질렀다. 당장이라도 강 부장과 직원이 서로 달려들어 멱살을 잡을 것만 같은 상황이었다. 쌍방 폭행이 일어나고 신고를 받은 경찰이 매장에 와서 당사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강 부장과 광호가 동종업계 자동차 회사의 직원이라는 것이 밝혀진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었다. 광호는 강 부장의 어깨와 등허리를 더 꽉 잡았다. 당장이라도 직원에게 달려들까 두려워서였다. 광호는 공격수를 블로킹하고 있는 럭비 수비수처럼 강 부장을 온몸으로 막아섰다. 다행히 광호가 걱정하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풍선에서 바람이 빠지는 것처럼 갑자기 강 부장의 온 근육에서 힘이 풀렸기 때문이었다. 돌연 힘이 빠져버린 강 부장을 광호는 온몸으로 밀어내는 게 아니라 간신히 부축하며 겨우 매장을 빠져나왔다. 매장 밖은 밤처럼 어둡고 비와 바람이 심하게 몰아치고 있었다. 매장 문 옆으로는 고급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고객을 따라 나온 한 직원이 우산을 받쳐들고 차가 있는 곳까지 고객을 배웅했다. 직원은 고객이 차에 타고 문을 닫자 허리를 굽혀 꾸벅 인사를 했다. 고객의 차가 떠나고 돌아선 직원은 비를 맞고 있는 강 부장과 광호를 험상궂게 노려보며 매장 안으로 들어갔다. 광호는 멍하니 비를 바라보고 있는 강 부장의 옆모습을 흘끔거리다 고개를 내려 강 부장의 구두를 쳐다봤다. 다음 목적지로 갈까요? 광호의 물음에 강 부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이번에는 어디 있는 매장이었죠? 강 부장이 힘없이 물었다. 매장이 아닙니다. 매장이 아니라는 말에 강 부장이 광호에게 고개를 돌려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구두를 먼저 수선하러 가야죠. 광호는 주머니에서 구두 뒤축을 꺼내 손 위에 올려놓았다. 가요. 광호는 그걸 손에 다시 꽉 쥐고는 먼저 빗속으로 뛰어들었다. 멀어요? 강 부장이 뒤쪽에서 소리쳤다. 광호가 돌아보자 강 부장이 이제야 비를 가리려고 팔을 양껏 들어올리는 바람에 와이셔츠가 바지 밖으로 반쯤 삐져나온 채 뛰고 있었다. 광호는 강 부장을 향해 크게 외쳤다. 멀지 않아요. 멀지 않아. 바로 앞이에요. 최기성 작가의 내일은 밤의 왕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작가는 1919년 서울신문 신춘문예 단편소설 앙상블이 당선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했고요. 2021년 장편소설 언맨드로 제17회 세계문학상을 수상했고 2022년 장편소설 반음으로 아르코 문학창작기금을 받았습니다. 낭독을 허락해 주신 최기성 작가님 감사드립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뵐게요. 깊어가는 가을 아름다운 소리책방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